네, 이렇게 23살 정유정,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 신고로 수사에 경찰이 나섰고 그러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5월 26일에 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지금 신상이 공개된 23살 여성 정유정이 아르바이트 최초인 이제 아르바이트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네. 이제 추가적으로 과외 사이트에서 이제 과외 교사하고 이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접촉한 이후에 그 피해자의 집으로 이제 본인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시신을 훼손했는데 그 시신을 훼손한 이후에 이제 처리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낙동강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택시 기사가 그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거가 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또 바로 검거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그 정유정에게 확인을 했더니 그 좀 이상한 거죠. 혈흔이 묻어 있는 가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가방을 좀 열어보라라고 했더니 그 가방 안에 이제 피 묻은 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불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의 신분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유정이 좀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거기서 그 아까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랬죠? 근데 그 신분증 확인된 여성의 집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변에는 캐리어를 갖고 와서 일부 시신을 훼손했고 네. 나머지 시신들이 이제 그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그 뉴스 시간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놀랐습니다. 저 앳된 얼굴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것조차도 놀라긴 했었는데 이 신상 공개 어떤 점이 좀 고려가 된 겁니까? 일단 신상 공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상공개정보공개위원회가 이제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네. 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신상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네. 이제 이렇게 좀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또 이게 또 국민에게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해서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개가 되는데 과거에도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된 이유가 범죄의 이제 그 지금 수법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이게 범죄의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네, 아까 경찰이 한 얘기 중에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그리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우리가 오늘 교수님과 함께 나눌 얘기가 이런 얘기들인데 먼저 범죄자의 어떤 성격, 범죄자의 어떤 특징을 좀 규정하는 질문이 될 텐데 정유정의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가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범행을 저지른 후의 모습이라고 좀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성큼성큼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랑 접촉을 해서 피해자 집에 가서 네.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시신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신을 손괴한 다음에 훼손한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마트로 가서 표백제하고 비닐봉투를 구매를 해요. 예. 근데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이 정유정이.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쉽게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것은 처음에 이 지금 정유정이 여기서 자신이 이제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는 중3 여학생을 과외해야 되는 어머니로 위장을 해서 접근했어요. 네. 근데 이 집을 찾아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자기 집으로 지금 과외 애를 해러 와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너무 머니까 못 간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럼 우리 애를 걸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유정이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을 구입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서 이 집에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중3인 줄 알고 피해자는 이제 문을 열어줬던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속아서 들어갔고 손쉽게 좀 출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살인을 한 이후에 아까 표백제와 뭐 비닐봉투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캐리어 가방을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교복을 갈아입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그 여행용 가방을 가지러 그렇죠. 간 여행용 거죠. 캐리어 가방을 예. 가지러 갔다가 그 가방을 다시 갖고 오는 그 찰나에 CCTV에 찍힌 게 방금 그 장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길 보면 굉장히 그 뭔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기쁜 마음으로 오는 듯한 느낌에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당당한 듯하게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히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 좀 의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이제 범행 동기가 좀 오리무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범행 동기를 정유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원인과 결과가 보통 이게 누구를 죽이겠다는 게 원한 치정, 뭐 금전 문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다음에 결과고 살인이 발생하는 건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거꾸로였던 거죠. 이미 나는 살인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 대상을 물색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지금 한 뭐 몇 달 동안 학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더 학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범행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학습을 본인이 했고 네. 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아까 내가 살인을 하겠다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대상을 물색했고 그 대상을 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자신이 어떤 그 성취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어떤 성취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정이 5년 동안 운둔형 외톨이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이 아예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지금 이 집에 할아버지랑 단 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뭐 얘는 다음 달에 지금 공무원 시험 필기 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정유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유정 이 사람은 지금 5년 동안 운둔형 외톨이로 살면서 최근에 한 2월 달부터의 행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뭐 이제 그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이나 그렇죠. 뭐 예. 도서관 가서 살인에 대한 책도 빌려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뭐 지금 범죄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도 즐겨봤고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것도 계속 검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이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내가 뭐 교육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뭔가를 욕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유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유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생각이 빠져들었을 것이고요. 네. 그것이 한 지금 계속 내가 어떤 살인에 대한 어떤 집착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습을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을 독학을 한 거죠.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예. 독학을 해서 네. 범죄를 저지르겠다.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지금 아까 그 상황이 분명히 자신이 범행 이후에 카타르시스가 최고로 올라왔었을 상황이었을 수 있다라고 예. 좀 범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다 보니 독하게 이제 네. 비유를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범행 동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잠깐 정유정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범행 동기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앞서 김정우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 준비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네. 범행을 준비한 기간들도 꽤 있었고 범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완전 범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발언을 변명을 해야지 이런 것도 좀 준비하는 그런 정황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크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겠다,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이미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반대로 봤을 때 이런 계획 범죄에 비해서 사후 처리 과정들이 너무나 미흡했고 어설펐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 같이 뭐 여러 가지 범죄 프로그램들을 봤으면 결국은 범죄 실행, 그러니까 범죄 초기에 이제 이때 구상 단계, 실행 단계 이후에 만약에 검거됐을 때 또는 도주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들을 생각했을 텐데 예. 당연히 앵커님 말씀대로 검거됐을 때도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양형 감형 사유들도 알아봤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금 정유정의 행동들 또는 증언들 뭐 진술들을 봤을 때는 처음에 그런 내용들로 처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앱에서 만났는데 우발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석연찮게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경찰 조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래요. 이 살인범들도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범들 같은 경우도 실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다 보면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현장에서 만약에 검거됐어도 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좀 뭐 이렇게 결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예. 좀 오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정유정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좀 어린 좀 젊은 청년이고 또 만약에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고 이번이 초범이다라고 봤을 때는 자신이 정말 자신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 나의 정말 최고의 어떤 지금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건 살인이다라고 했지만 검거된 이후에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경의 변화에 의해서 나머지 진술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자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뭐 피해자를 물색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변화가 된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하는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정유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수년간 단절된 생활을 했다면 이번 범죄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네.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유형철이 38점이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40점 만점에 유형철이 가장 높습니다. 살인범 중 38점 국내에서는 예. 강호순이 27점이 나왔었고요. 네. 그 사이코패스 척도가 PCL-R인데 아마 정유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그 공감 능력이 없고요. 네.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해요. 왜냐?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또 범행 계획도 완벽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범죄 현장을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 범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아까 반대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계획적인 걸 봤을 때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집에 흉기를 갖고 와서 찔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접근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교복을 미리 구매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의심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들은 계획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어설픈 흔적들은 무엇이냐? 시신 훼손과 유기하는 그 처리 과정상에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어서 택시기사에게 발견됐다. 예. 신고당했다.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했다. 왜 택시를 이용합니까? 이것은 자기 흔적을 계속 감춰야 되는데 택시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신 훼손 유기를 했던 그런 장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정유정이 이 피해자를 실종으로 보이려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경찰 쪽에서 나온 얘기가. 네. 그것은 저는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니까 이렇게 시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것은 오히려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했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그 피해자의 신분증과 뭐 이게 유류품들을 갖고서 그다음에 지금 캐리어에 담았던 그런 피해자의 시신은 사실 일부였고 나머지 시신들은 다 피해자 집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 나머지 시신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 피해자를 실종으로
한번 일단 유도를 하자라고 정유정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자신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검거가 됐더니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자기가 있던 사회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런 유대 관계를 통해서 좀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들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고착화된 것이 이제 망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정신적 질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만약에 어떤 한 생각에 사람과 접촉이 없이 혼자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망상으로 전환될 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잠깐만 정리해 보면 사이코패스의 성향은 낮지만 완전 범죄를 흉내냈다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만약에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네. 만약에 정유정이 검거가 되지 않았다, 택시기사 신고 없이 검거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번이 아마 처음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추가 여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경찰에서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살인을 시도를 해보고 이 살인이 성공했다라고 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어떤 그 만족도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게 이제 휴지기로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때 다시 그때 나 이랬지 자기가 만족했던 그것을 그런 욕구를 찾아서 다시 헤맸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시신 유기 부분을 다음 단계 범행으로 가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연쇄살인 성향 가능성으로 좀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살인을 하겠다라고 결과를 주고 원인을 다시 피해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일단 그 시신 유기도 다 자신이 그 학습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네. 아까 성취하고 했던 살인은 결국은 자기가 잡히지 않아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뭐 이 정유정 딴에는 노력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이지만 예. 최선의 노력을 정유정은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완전 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 살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뭐 추가적인 살인 사건이 연결됐을 가능성도 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각에서 이제 범행 동기 중에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그 과외 어플을 깔았고 네. 과외 어플을 깔면서 자기는 40대 여성이라고 신분을 위장을 하고 중3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과외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문대생의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들도 나오는데요. 뭐 그런 뭐 의견에 대해서는 뭐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이제 정유정의 행동 패턴을 보면 5년 동안 그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신분 탈취해서 어떤 뭐 그 신분으로 살아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신분을 뭐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사실 조금 저는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질 것 예.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신분 탈취보다 아까 말했듯이요. 이게 이 지금 과외 사이트 앱 같은 경우는 그 과외를 원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신상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그 과외를 원하는 사람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예. 또 접근하기 쉬운데 오히려 근데 그 피해자로 특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을 본인이 다 알고 접근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범죄의 어떤 동기가 되는 부분에서 작용할 수 있었겠죠. 예. 네, 아무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정유정은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고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진짜 범행 동기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또 한 가지 처벌 전망까지 함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범행 동기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살인을 하겠다라고 했고 살인했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이전에 있었던 뭐 5년 동안에 또는 최근 몇 달 동안의 행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그런 범행 동기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이 양형 과정에서 또 형량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상황은
그 이전의 사건들도 보면 굉장히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잔혹한 사건들 같은 경우 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초범이라고 해서 가명사유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에 그 인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라든지 고유정 사건도 보면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 범죄라고 해서 이게 뭐 중형이 선고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끔찍한 살인을 했고 어떤 시신 훼손이라든지 어떤 뭐 훼손 뭐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끔찍한 중대한 범죄였을 때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